대한민국 축구팀이 16강에 진출했다. 대한민국 만세다. 겨울이다. 엊그저께는 가을처럼 따뜻하던 날씨가 하루아침에 영하로 떨어졌다. 밖에서 일하기엔 좀 추운 게 낫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다. 추운 날의 노동은 고통 그 자체다. 하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고통스러운 건 몸뚱이만이 아니다. 겨울이 오면 기름 보일러를 떼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겨울 새 드럼에 80만원 정도 했던 기름값이 올해 100만원이 됐다. 이렇게 힘없이 줄어드는 통장 잔고를 보고 있자면 생각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내 귀촌 생활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우리 집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한다. 그래서 매 겨울마다 두어 번 기름을 넣는데 올 겨울 기름차를 부른 나는 영수증을 보고 눈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다. 100만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름을 넣어봤자 2달 남짓한 기간밖엔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충격적이지만 아무튼 시골에서의 내 경제는 처음 예상과는 달리 흘러가고 있다. 막 귀촌을 결정했을 당시에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내 걱정으로 땅이 꺼졌던 건 주변의 오지라퍼들이었다. 시골에서 한량같이 사는 게 지금이야 좋겠지만 노후에는 어쩔 생각이냐는 것이었다. 2050년에는 연금 수령 여부도 불투명하다는데 그때 가서 수입이 사라지고 저금마저 바닥난다면 다 늙어서 거지꼴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그들은 말했다. 솔직히 처음에는 그 말을 귓등으로 들었다. 시골에서는 자급자족할 수 있고 지출도 거의 없을 텐데 기초수급자 정도의 수입만 있어도 20년이고 30년이고 생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었다. 그리고 처음 시골로 온 달에 난 돈이 왕창 깨졌다. 당시 수입의 3배가 넘는 지출이었지만 나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보통 자리를 잡는 데는 초기 비용이 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초기 출혈만 좀 감당하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게 분명했다. 그렇게 초기 비용으로 벽돌 공사, 정원 조경, 각종 기기의 렌탈과 구입을 했고 실내 인테리어로 추가적인 지출이 있었다. 그러는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고 전쟁이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했고 나라 정권이 바뀌었으며 물가가 폭등했고 기름값이 몇 배로 뛰었다. 초기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대량의 지출이 2년 가까이 지속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돈은 들어오는 족족 나갔고 때로는 마이너스를 찍기도 했다. 그러면서 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시골에서도 돈은 필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시골이라고 방심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시골이든 도시든 돈은 필요하다. 되는 대로 사는 나 같은 인간을 보면 걱정이 될 법도 하다. 나도 한때는 미래를 준비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려면 20대부터 차근차근 재력을 쌓아야만 한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탓이다. 그래서 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물론 고민만 했을 뿐 딱히 뾰족한 수가 있었던 건 아니다. 남들만큼 노력할 자신도 그럴 능력도 안 됐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정보들을 따랐다. 주식을 시작했고 펀드에 돈을 넣었다. 가상화폐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보기도 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전부 돈이 안 됐다. 주식은 폭락했으며 펀드는 마이너스가 났고 가상화폐는 블랙홀이 됐다.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루트도 노려봤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나는 그냥 석사 학위를 받은 백수가 됐다. 사업자로 성공하는 꿈도 꿔봤지만 사업은 오랫동안 준비만 하다가 파토가 났다. 결국 미래를 위한 노력은 모두 허사가 됐다. 자산 증식에 실패한 것이다. 남들이 하라는 준비는 다 했는데 결국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이쯤 되니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하라는 건지 준비가 가능하긴 한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이번 생은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다시 하게 해달란 말이야. 다음 생을 노려보는 편이 낫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고 내 삶은 끝장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맞이한 30대에도 내 삶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자산 증식의 욕망과 별개로 좋아서 시작한 푼돈 아르바이트는 어느새 경력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되어 있었고 재미있어서 시작한 회화나 유튜브는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다. 그 모든 것이 귀촌을 결심할 수 있는 바탕이 되어주었다. 20대 때부터 잘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이 날 거라 예상했던 삶에는 의외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삶은 그저 예측하지 못한 방향과 형태로 계속될 뿐이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지금의 20대는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빚이 많다는 뉴스를 봤다. 모르긴 몰라도 다들 미래에 대한 불안에 쫓기고 있는 모양이다. 나도 한때는 미래를 단단히 준비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다. 하지만 인생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고 나는 결국 아무런 준비도 예상도 하지 못한 채 오늘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어느새 나와 닮은 결을 지닌 무언가가 되어 있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난 지금까지도 몰랐고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어떤 사건 사고도 불운도 행운도 나는 예측할 수 없다. 돈을 벌겠다고 시작한 일이 때로는 손해를 불렀고 수입과 상관없이 하던 일들은 의외의 행운을 불러오기도 했다. 사람들은 귀촌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고 했지만 귀촌으로 인해 시작할 수 있었던 일들 덕분에 나는 귀촌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다. 인생이 미지의 것인 만큼 무엇이 나를 인도할지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오늘도 내게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아닌 얼렁뚱땅한 하루였고 난 내 미래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준비하지 않으려 한다. 내 삶을 믿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살아보지 않은 내일보단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일을 준비하는 최선의 자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의 날씨 코가 떨어질 것 같이 춥다. 느낀 점 보일러 뗄 집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구독